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 네, 지금 사연은요, 본인 프로파일이 있고 남편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사연도 본인 프로파일만 있고 근데 고민은 남편과 주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연도 본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사연보다는 남편에 대한 사연이에요. 본인이 바뀔 생각을 할까요?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연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상담이 내가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거는 제가 상담을 해주는데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아, 참 이게 제가 또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구로 이야기하면 제가 당구를 못 치고 잘 모르지만 3쿠션으로 항상 공을 집어넣어야 되는 방법을 저한테 질문하는데 그럴 때 많은 경우에는 뭐 3쿠션을 잘하는 비법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걸 잘하시는 분은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저희 고민은 저희 남편이 독립된 한 가정의 남편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 내하고 결혼한 남편이 독립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면 지금 남편은 독립된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나에게는 남편이지만은 이 남편은 어떤 상황인가요? 엄마로부터 독립 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마마 호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예요? 예, 마마보이죠. 그죠? 예, 마마보이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이거는 처음 딱 시작할 때 되면 그럴 때 딱 보는 거예요. 아, 이 부인은 지금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아이디얼리스트의 컬처 만빵이고 셀프가 지금 어중간하고 트러스트 바닥이에요. 그럴 때 이분은 왜 결혼했어요? 남편과 결혼했어요? 나를 위해서 저 남자가 결혼한 거예요. 이분의 결혼은 나를 위해서 저 남자가 결혼한 거예요. 어느 집 아들이 내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내 남편이어지 더 이상 어느 집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이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여러분 혹시 결혼하게 되면요 꼭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아이디얼리스트인데 왜냐하면 저하고 사는 이 어떤 분이 아이디얼리스트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례 분석 세미나를 따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만큼 아이디얼리스트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에이전트예요. 그럼 에이전트로 산 시간에서 에이전트는 뭐냐면 아들로서 아들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계 30년이었으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으로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릴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예, 아들로서 살아왔던 시간만큼 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섭득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아, 이런 놀라운 네, 이미 벌써 이건 상담 안 읽어봐도 이미 해법이 다 나왔죠. 그런데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어떤 노력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30년 동안 부인의 역할을 하다 보면 남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서 남편이 생긴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서 살아왔던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겠다 생각하면 30년쯤 되면 저절로 내 남편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안 계니까 더 이상 아들이 되고 싶어도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게 빨리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내 자식이 생기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남편은 더 이상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쓰리 쿠션으로 빨리 내 남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년 안 기다려도 돼.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현재 제 느낌은 남편이 어머니와 저를 현관문이 따로 달려있는 큰 주차장을 사이에 둔 양쪽 집에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는 느낌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결혼 일주일 전부터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너무너무 위해요. 거의 매일 어머니 댁에 가고, 결혼 초 한동안 남편은 화장실 큰 볼일을 저희 신혼집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시어머니 댁에 가서 큰 볼일을 보고 샤워를 하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연이죠. 이거는 애가 초등학교 갔을 때 학교 화장실 쓰기 힘들어가지고 참다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볼일을 보는 이 심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 아시겠죠? 이거를 결혼 일주일 전에 문제를 인식했다니까 이분 진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저한테 와서 상담을 각자 받아야 돼요. 이 마마 호환보다 더 무서운 마마보인지 아닌지.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결혼 한 달, 두 달 남겨놨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질 때 아주 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요 재밌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불편했고, 결혼은 독립된 두 성인이 새로운 가정을 만든 것이 생각이 원래부터 뚜렷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가에서 모두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날짜를 정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낼 것을 제안했어요. 남편은 그런 피상적인 만남은 아무 의미 없고 가족을 떠나서 지내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타운하우스 같은 것을 지어서 함께 사는 것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심리적 독립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 마음도 계속 실망하고 지쳐갈 것이 예상되기에 아이를 갖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결혼의 의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실제로 이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라는 거 금방 느낌이 드시죠? 네. 어쨌든 간에 이 프로파일만 보고 해법은 이 사연을 주신 분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해법이 되는, 그걸 이미 저는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남편은 누구의 아들에서 내 남편으로 만드는 거에는 시간이 걸려요. 지금 사실 진짜 화장실 큰 볼일도 신혼 초에는 엄마 집에 가서 보고, 아직 우리 신혼집은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초 한동안이거든요. 지금 이제 내 집에서 큰 볼일 보고 샤워도 하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큰 진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큰 본인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문제의 단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 어느 집의 아들이 내 남편으로 되는 그 변화의 과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 주신 분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지금 본인은 저 남자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저 때려 죽일 인간, 그러다가 지 엄마하고 살림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또 다른 살림을 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분, 요즘 저희 고민은 남편과 주변 사람입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요, 제가 참 상담해주기가 힘들어요. 1류대를 낳은 남편이 3류대를 낳은 나의 콤플렉스를 채워주거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기대는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다는 거 벌써 이야기하는 거죠. 피하고 미루는 것보다 직면하고 경험하고 해결하고 사는 저희 상황의 저에게 지금까지 교류해왔던 주변 사람과의 대화가 나이 들면서 점점 짜증납니다. 저는 불편한 사람은 혈연관계라도 굳이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내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라도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갖지 못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들을 상대하는 일이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했으나 이 나이에 이 정도로 남의 간섭 없이 일할 수 있으면 땡큐라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1년을 버텼습니다. 앞으로 정년까지 채울 생각도 합니다. 훌륭하시죠? 남편한테 기대지 말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해가지고 이 삶을 더 잘 살아보자.
아니나 다를까 에이전트 만빵이에요. 그리고 셀프도 아주 뚜렷한.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로맨티스와 트러스트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어긋나는. 그래서 본인의 심리적 갈등, 정서적인 불안은 없지만은 사는 게 힘들지, 이게 저한테 맞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는 답답함을 어떻게든 명쾌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명쾌하게 정리하면 되죠? 그 인간 믿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시작은 그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기대. 이 기대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또는 어렵게 만들었다. 이미 본인은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명쾌하게 정리 다 하셨어요, 사실은. 아이디얼 릴레이션의 25살 둘째 딸이 보여주는 요즘의 방황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 더 중요한 건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고 없다 생각하고 냅두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해주긴 하지만 그 대신 빨대 꽂으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 빨대를 꺾어버려야 돼요. 빼야 돼요. 절대로 빨대를 꽂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도움은 걔가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참고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니?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니? 내가 너 대신에 이걸 해주겠니? 나서는 순간 이 방황을 더 연명하게 만드는데 또 다른 방황을 하게 되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머릿속이 복잡한 저희 문제를 명확하게 보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신경 끄세요. 본인이 하는 일에 초점을 두세요. 항상 생각만 해왔던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행동으로 옮겨 수료한다면 제 인생에 구명정이 오를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 수료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본인이 정년까지 채우고 싶은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활동에서 훨씬 더 전문성을 높이면서 남들이 평범하게 하는 간호조무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인생의 구명정이라고 그럴 때 지금 본인이 구명정이 필요한 게 아닌데요. 본인은 지금 산에서 조난하신 거지 바다에서 지금 조난당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구명정의 용도가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구명정은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땐 필요하죠. 산에서 조난당할 때는 구명정이 필요한 게 나침판이 필요하거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내가 지금 간호사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얼마나 더 전문성 있게 멋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질문을 할 때는 맞지만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구명정이 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이분이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 휴먼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로맨의 에이전트예요. 그런데 남편은 매뉴얼 만빵이야. 그런데 이분은 매뉴얼 바닥이야. 이럴 때 이제 완전히 성격이 반대인 남편과 아내라는 거 알겠죠? 저희 고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편 문제예요. 이거는 본인의 문제를 다 남편으로 투사시켰다는 거 아시겠죠? 반대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남편과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편이었어. 로맨 이야기 그대로 하죠. 함께 있는 제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휴먼은 그런 작고 시시한 것에 지금 신경을 쓸 때야. 근데 육아는 상당히 작고 소소한 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아이가 아이니까 많이 우는 건데 왜 우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네. 남편 입장에서 아이가 쉬애가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잠을 못 자서 우는지 우는 이유를 다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먼 엄마는 지가 울고 싶으니까 우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일 때 얼마나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저는 아이에게 화를 내는 남편을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사님은 유튜브를 보면서 남편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언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들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로맨인 남편에게 무조건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예, 최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진로 문제입니다. 지금 22개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바로 둘째를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학하고 논문을 쓰면 임신을 하면 해내지 못할 것 같아 아이 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을 그만두고 1년 동안 공부하며 석사를 졸업하는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자녀 계획까지 미루면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어요. 제가 의미 없이 학불 욕심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을 계속하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네, 맞아요. 일을 그만두고 빨리 졸업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나은가요? 그건 삽질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아이 미래를 위해서나 무엇이 좋은 길인지 계속해서 고민이 됩니다. 고민조차도 삽질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 예체능, 공부를 잘했지만 공부를 잘했지만이 아니군요. 공부를 했지만 깊이 있게 해본 적이 없고 모두 조금씩 할 줄 아는 제가 대학원 공부도 어려워지기 전에 포기하고 싶어 아이 핑계를 대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가지를 연결했네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 예체능, 공부를 했지만 깊이 있게 해본 적이 없는 거는 이 휴먼 성향에서 남들이 좋다는 건 다 해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인내 있게 끈기 있게 오래 하지는 못해요. 그 대신에 그렇게 해봤다는 건 재능이 좀 있다는 거야. 능력은 좀 된다는 거야. 모두 조금씩 할 줄 알거든요. 그거 하고 그래서 대학원 공부가 어려워지기 전에 포기하고 싶어 아이 핑계를 대며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학원 공부가 이분한테는 그냥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이분한테 진짜 영양가 있고 의미 있는 거는 아이를 둘째를 빨리 낳아가지고 국가 사회에 임하지않은 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삶이 아주 풍부해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둘이 생기면요, 이 남편은 그 아이 둘에 대해서 더욱더 애정을 많이 쏟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덜 신경을 쓰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너무 이해가 잘 됐죠? 또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아쉽게도 제 성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았네요. 2014년에 이분이 검사를 했는데 로맨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2018년 4년 후에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로맨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로맨 매뉴얼은 어떤 분인지 알죠? 그죠? 엄청나게 삶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이분은 사실 지금 현재 자기 삶을 무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무술이로서 제트승이 아가씨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굳굳하게 굳세어라 검순아 라는 마음으로 살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주처럼 대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속으로 가지는 상당히 여리고 감성적이고 너무나 착하신 분이에요. 로맨 매뉴얼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공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술이 중에서도 가장 하급 무술이로 보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대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속에서는 울분이 항상 있는 그런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주 사소한 거로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맨 매뉴얼의 아주 전형적인 사건 사고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한테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PC방에서 알바하는 애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무시해?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로맨 매뉴얼의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고, 뉴스에서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 성향은 로맨 매뉴얼의 심리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러면 이분 지금 제가 상담을 해준 건가요? 마치 욕한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예, 그런데 이분은 나름대로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 삶의 방식이 변화가 없었다는 반증이겠죠. 우선 직장 부분입니다. 지금의 업무는 거의 혼자서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의 사람들과는 교류가 적습니다. 아니 시간에 맞춰 일하기 빠듯해 업무 외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침 출근 후부터 오후 퇴근까지 거의 대화 없이 일하는 저에 비해 여유롭게 잡담을 나누며 일하는, 하지만 제가 업무 과정으로 분담을 요청할 때는 도와주지 않는 직장 동료를 보며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냥 그러니 하면서 지냅니다. 속으로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니 하면서 지내는 거야. 직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이분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나를 좀비로 취급할 때는 나는 좀비가 아니야, 인간이란 말이야. 이런 일을 발작적으로 하게 되면 남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당신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스러움을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특성은 로맨 매뉴얼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릴레이션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조직에서 이분은 혼자 일한다라는 거는 릴레이션을 전혀 활용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자연스럽게 그냥 혼자 일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분 혼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할 때 다른 인간들은 일 열심히 할까요? 놀고 있을까요? 네. 본인은 업무 과정이고 이분들은 업무 하중인가요? 예. 두 번째, 연애 또는 결혼 부분입니다. 이 로맨 매뉴얼이 가장 가지는 문제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인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진짜 진지하고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자, 이분이 2014년에 제가 어디서 연애 워크숍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만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우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가지는 조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네,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애, 결혼의 조건은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조건도 만족되기 쉽지 않아요. 일단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조건을 내가 차라리 만들어야 돼요. 어떤 조건? 내 GS 내가 찍으면 돼요, 그냥. 그럴 때 제가 항상 이런 분의 연애는 주위에서 가능한 아무나 찍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분은 뭐라 할까요? 이분은 그 순간에 수십 수백 가지 조건을 대가 절대로 저는 그 조건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조건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연애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하니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왜 가슴으로 해야 할 걸 머리로 하고 있나라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기는 하지만 이 나타나도 대화가 쉽지 않고 제대로 교감도 해보지 못하고 끝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분이 이러냐면요, 이분은 사람을 만나면요 긴장을 해요. 그리고 예민하고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아주 친숙하고 만만하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요 본인이 편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만났을 때 지가 긴장을 하면 지가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번들하게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누군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요 제가 뚜렷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뭔가 이유나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저한테는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로 하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때 맨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에 대한 인상이 각인되어 그 기준으로 다른 여성을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이분이 생긴 게 상당히 잘생겼고 처음에 만났던 그 아가씨가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조건의 친구가 소개를 해줬든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 조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상대를 만나야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질까요? 일단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나야 되죠? 누구나 아무나 만난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나는 이분이 남자면 상대방을 공주로 대접해 줄 것이며 여자인 경우에는 아니구나. 남자는 왕자로 대접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공주로 대접한다.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본인을 항상 공주로 왕자로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만나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뭐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분을 지금 2번 디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공주나 왕자로 취급을 해줄 수 없는데도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항상 나는 그 사람한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항상 보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나를 의식을 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시간보다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 더 생각하면서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만나는 거에 항상 스쳐 지나가는 건가요? 예,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을 3번만 딱 만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친숙함이 드는 거 아시죠? 네, 버스를 타는 것도 3번만 같은 시간. 근데 같은 시간에 늘 우리가 뭐 학교를 가거나 출퇴근할 때 어떤 사람을 3번 이상 정기적으로 만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는 사람 3번이 아니라 10번, 20번쯤 돼서 늘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 친숙한 느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때 될 쯤 되면 자기 마음을 이제 글로 적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편지를 줘요. 그러면 그 만남이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진다고요? 그거는 제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분같이 잘생겨야 되지. 내가 편지를 줘봐요. 그럼 바로 쓰레기통에 가지 않을까요? 예, 그럴 때는 저는 어떤 기대를 해야 돼요? 결코 그 사람이 내가 편지를 주더라도 내한테 반응을 하지 않거나 문자, 그렇죠, 요즘엔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문자를 안 주더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이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면 일단 충분한 제한이 되는 거죠. 네, 연애와 결혼은 다른 분야인가요? 당연히 다르죠. 네, 그게 같은 분야인지를 알고 싶으면 짝사랑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게 같은 분야인지 다른 분야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이 때문이라도 결혼을 하려면 서둘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에 결코 이분은 결혼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조언을 줬나요? 시간을 길게 가지라고 그랬죠. 본인 나름대로 가진 반대로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더 안 되는 길을 찾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상대를 만나야 하느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언 부탁합니다. 제가 조언했죠,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기한테 질문을 엉뚱하게 던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해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다양한 삶의 고민을 가진 분들과 나와 이 사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를 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